삼성전자가 광주 사업장의 생산 설비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과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책 마련은커녕 동향 파악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쉼터인 지역 아동센터가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해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산악 사고는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광주의 생산 라인을 광주 밖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지역민을 위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이 광주를 떠나게 됐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놀랍다, 지역 경제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싸다고 시방 우선 그런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입고야지 우리나라 사람을 쓰고 왜 너무 나라로 가요. 관련 소식을 광주 MBC 페이스북으로 접한 네티즌들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거나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와 같은 댓글을 남기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설비 이전은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돌고 광주 MBC가 지난 4일 이전설 취재에 들어가고 나서야 삼성 측은 이전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설비 폐쇄가 임박해서야 마지못해 인정한 셈입니다. 기업이 내린 전략적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지역민이 느낄 충격과 협력업체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는데 배려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가 논의가 됐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처가 대응을 긴급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었지 않았을까.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가전기업으로 거래업체를 옮기려는 무한 경쟁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 물갈이를 해서 갈아타야 된다고 지금 다 진상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게 아니면 회사 업체들이 얼마 못 가서 다들 이렇게 쓰러지는 업체가 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수년 전부터 우려돼 왔던 생산설비 폐쇄와 뒤따르는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영난. 하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지원책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워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삼성전자 앞 도로를 삼성로로 이름 짓고 지난 10년 동안 지역 가전산업을 위해 1,8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직간접 고용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한 해 3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세를 내왔던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 이전 과정을 보면 광주시와 삼성전자가 그동안 보여줘왔던 상생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더욱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삼성전자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광주시의 대응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서야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급하게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임원진을 면담한 윤 시장은 에어컨 등 추가 이전이 없는지에 대해 본사 경영진이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는 시설에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관련 부처 그리고 필요하면 삼성의 경영진들까지 직접 만나서 이런 광주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상생의 파트너로서 갈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대책을 세우겠다며 100여 개 협력업체들을 일일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는데 이 역시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협력업체의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까지 사실 광주시는 동향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대기업에 대해서 연초에 이렇게 좀 공문을 발송해서 또 전화도 직접 통화하고 해서 매출액이나 그 전년도 매출액이나 또 고용 인원. 이러다 보니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김치 냉장고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시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발표까지는 삼성 측 내용을 보고 지금 알게 됐는데요. 올 한해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겠다며 경제 살리기를 내세웠던 광주시. 만든다던 광주형 일자리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있는 일자리마저 놓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비 후보로 등록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인 법정 시한은 이미 넘겼고 언제 선거구가 획정될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광주에서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고작 11명. 지난 19대 총선 50여 명에 비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그나마 선관위가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비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들. 올해부터는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등록 신청을 해오면 접수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그 지역 선거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비후보자 신분을 취득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더욱이 예비 후보들은 등록을 했거나 안 했거나에 상관없이 홍보물 발송이나 후원회 등록 등 선관위 승인이 필요한 선거운동은 못합니다.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는 출발부터 다른 겁니다. 4대 권리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평등 선거에 위배되는 일이고 국민에 있어서 참정권, 선거권,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현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횡포다. 호남발 신당의 입단 출연으로 광주 전남에서 유례 없이 다당제 구도가 된 상황.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유권자들도 선거 입지자들의 면면이나 정책을 접할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참정권도 그만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광주 전남에서 탈당한 현역 의원 지역구에 전략공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곤 위원장은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위원 정치 토크쇼에서 현역 의원이 탈당한 지역에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지만 광주에는 훌륭한 후보들이 많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천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금자리인 지역 아동센터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종일 머물고 있지만 빠듯한 운영비에 후원도 충분치 않아 올겨울 난방이 걱정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명이 정원인 무안의 한 지역 아동센터. 방학을 맞아 달리 갈 곳이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정원보다 더 몰려들어 늘 북적입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방을 제외하곤 난방을 끄고 찬바닥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올겨울 난방비로 40여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한 달 보일러에 들어가는 기름만 30만 원대. 남은 긴 겨울이 걱정입니다. 애들한테만 이제 지금 사용을 해야지 이걸 다 틀어서는 운영비 자체 감당이 안 되고 후원금도 이제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후원금 모집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꺼지는 보일러 수리는커녕 추위에 도서실까지 문을 닫아버린 상황. 다른 센터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4,500만 원가량의 시도 지원 운영비로는 인건비와 교육비, 공공요금을 내기도 부족해 후원자가 절실합니다. 방학 중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이 끊겨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없으면 종사자 2명이 20-3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같이 도와드리려고. 점심 준비하면은 준비 도와주고. 10,000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내 390여 개소의 지역 아동센터. 기나긴 겨울 주변의 따뜻한 정성과 손길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 도심 속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하는 사업이 새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 안에 본격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왕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옆으로 345kV 고압 송전탑이 흉물스럽게 들어서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던 도심 속 고압 송전선로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 도심 지중화 구간은 왕지동에서 해룡면 상삼리로 연결되는 2.6km 구간에
철거될 철탑도 9개 이릅니다. 사업비만 6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전은 순천시와의 지중화 사업비 분담 비율을 두고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중화 그 부담 비율을 한전과 지자체에 일정 그 분담 비율을 서로 해서 제기하려고 그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에 그 지중화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지중화를 위한 사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 내에 관련 사업들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하반기에나 협약이 되고 협약 후에 이제 바로 그런 착수가 되는 거죠. 공사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 용역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동안 한전의 경영 악화로 답보 상태를 보여온 순천도심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한전의 계획대로 연내 사업이 시작되면 이르면 오는 2020년이면 순천도심고압 송전선로가 모두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말 사이에 광주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내일부터 1박 2일 또는 일요일에 광주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는 10일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에 맞춘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할 경우 10일로 예정된 이용섭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시민들을 만나는 첫 방문지로 전남을 선택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모레 서울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철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내일 포럼 전남이 11일 순천에서 개최하는 초청 강연회에 참석합니다. 안 의원은 안철수,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를 말하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해온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그리고 원외정당인 민주당의 김민석 전 의원이 통합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민주계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탈당파와 안철수 세력의 신당 추진에 협조하는 한편 통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당 통합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에 가칭 국민회의를 추진하는 천정배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창문을 꽁꽁 닫아두게 되는데요. 그만큼 실내 공기 환기가 잘 안 돼 먼지가 쌓이고 감기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찬바람을 막기 위해 굳게 닫힌 이중 창문. 요리하면서 생긴 각종 냄새와 연기가 빠지지 않고 공기 중에 돌아다닙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기가 꺼려집니다. 추운 게 노인들이라 요 한기 쬐면 금방 감기가 와버려. 그게 그냥 될 수 있으면 문을 안 열어놓고 그냥 사요. 환경부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공기 오염도가 바깥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실내에는 사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각종 먼지들이 몸속에 들어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춥더라도 하루에 10분 정도 3번씩 환기를 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환기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실내의 건조한 공기를 밀어내고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환기가 어렵다면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는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고 모레 일요일에 낮 기온이 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3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1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158건이었고 이 가운데 19.6%에 해당하는 31건이 1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소방본부는 겨울철 산행에는 위험 요소가 많은 만큼 산행 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눈길에 대비해 안전장구를 준비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화순읍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101만 6천 원을, 광주광역시 정보화 담당관실 직원들이 140만 원을, 남구 주월이동 김명국 주민자치위원장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운행을 시작한 아트 시내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송정역, 무등산 등을 지나는 아트버스가 시민들과 외지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 예산을 확보해 3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내버스에서 잇따라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48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몸을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